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야죠.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야죠. 그리고 오늘 토론 얘기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어제 토론은 보셨어요? 이재명 봤죠. 후보. 아 그래요? 제가 한판 승부에 일주일에 2번 출연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제가 거기 출연한 이후에 네. 최고의 동접자 수를 야 그 우리 대한뉴스도 진짜 한번 노려보고 싶더만요. 어제 보니까 뭘요? 제가 한판 승부 어제 그 두 분 토론하는 걸 봤는데 4만 명을 넘는 걸 내가 봤거든요. 4만 명이요? 4만 명 동접자 수가. 그리고 다른 것까지 다른 데서도 중계를 했잖아요. 합치면은 한 17, 18만 명 정도. 엄청나다. 유튜브. 사람들이 정말 이제 대선 가까워지니까 진짜 관심이 많아졌나 봐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빨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토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토론이요? 네, 토론하면 보통 고성. 잠깐만.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건 막 이런 거잖아. 네. 근데 어제는 조곤조곤 사실 얘기 다 하고 조곤조곤. 보통 토론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꾸 그 내가 이제 대표적인 오해받고 있는 케이스가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을 잘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남의 말 끊고 남 얘기하는데 잘라 들어가고 쫑크 주고 이 뭐 곤란한 질문 던져가지고 맞뜨게 하고 이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말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말싸움을 잘하는 거죠. 말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사실 그렇게 화기애애하지는 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뭐 견제하는 발언들 또 혹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그냥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그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제 전부 임기 중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목표치로 얘기했다는 부분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 부분도 다 짚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 공약 개수에 비해서 현실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느냐 이런 부분 명백하게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들 충분히 했어요. 그 얘기도 그렇게 살벌하다는 표현보다 말싸움하듯이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보여줬다. 재정 문제 가지고 어제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이견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견도 그냥 조곤조곤 서로 논리. 약간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갔지. 그렇죠. 뭐 이게 막 그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뭐 이렇게 막 모독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김동연 후보가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딱 회심에 3선 이상 제한하는 거. 근데 거기에 부칙을 붙였거든요. 민주당이 부칙을.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인정한다. 사실 그건 꼼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5선 6선을 해도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인정한다. 이게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 김동연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꼼수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건 당장 적용하는 게 맞다. 무슨 얘기냐? 꼼수가 맞습니다. 인정을 한 부분. 네. 그리고 맞아. 그 부분이 딱 들어봐도 꼼수인데 뭘? 아니 지금까지 5선 6선 한 사람이 갑자기 초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게? 근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개정한 여러 안 중에서 일부 의원들의 아니지 전체 총으로 집합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되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게 드러난 게 전체 안들을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은 다 스크리닝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 짚어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사실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늘 그 토론회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가지고 꺼낼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날려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날려버려. 거기서 꺼냈으면 막상 이재명 후보가 모르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는 4명할 때는 어떻게든 좀 한 번쯤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카드였는데 민주당에서 왜 그런 안을 어떤 의원이 집어넣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그 부칙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신뢰가 팍팍 떨어져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 부리지 마세요. 그런 잡기술 좀 부리지 마 진짜. 그리고 잠깐만요. 신사 컴리님께서 10,000원 보내시면서 공개적으로 읽어주세요. 널리 퍼지게. 한길 리서치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유선 16%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설 내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어제 짚었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세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이걸 가지고 뭐 안전하거나 뭐 완성됐다거나 확실하게 이 우위를 점했다기보단 진짜 딱 붙어 있구나.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려는 네. 목적으로 아마 이분도 그렇게 보내주신 보내신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정신 승리 이런 거 말고 좀 냉정하게 네. 하나씩 단계적으로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강 시사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네. 앞에 이제 송영길 대표 인터뷰하고 네.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역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무등산 올라갔다고.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설 민심 어떠냐. 그래서 이제 최경영 기자가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앞서간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경영 기자가 앞서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혼전 양상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뭐 지침 비슷한 걸 내렸는데 그 정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앞서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아 이건 또 이런 식의 정신 승리구나. 그거는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네. 실제로 혼전이라는 걸 저는 인정했다고 봐요. 본인도 맞아요. 알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본인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시간이 많대요? 왜 자꾸 남의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 달고 이러는데 왜 도대체? 에? 아니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가가지고 거기서 깐죽거리는 댓글 달았더라고. 물론 개무시 당했지만 아니 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네. 아니 왜 시간이 많은가 등산하고 뭐 이게 진짜로 완전히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 이준석 대표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인 선거운동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깐죽거리는 거? 깐죽이라고는 이제 어쨌든 아 그래 그런 깐족이 맞는 표현이지. 표현을 쓰지 말고 좀. 그럼 뭐? 그러니까 SNS 정치하고 방송이라든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바닥을 훑는다거나 실제 본부 내에서 뭔가 이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안 했잖아. 아니, 원래 그렇게 정치 운동했던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러면은 넌 유튜브 하지 마 그럼. 뭐? 지금 내가 정치하냐? 마찬가지지. 뭐가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것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준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무슨 소리야?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치할 거면 남이 물어본 질문에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남한테는 물어보고 말문 막히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대답 안 하고. 그 변호사가 할 말이냐? 범죄자 변호할 때 그렇게 해요. 얘 원래 이렇게 살아온 애예요. 꼭 깎아주세요. 우리 저기 대한뉴스에 네. 코너 속의 코너 하나 만들죠. 양과 거의 티키타카. 거양전, 양거전. 재미도 없어. 거양의 양자 토론. 기분 나쁩니다. 이런 인간이라 무슨 양자야 내가. 이준석이 이기는 거 보면 내가 이길 수도 것 있어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거지. 양자 토론할 때 네. 내가 텐트 사가지고 삼자 토론하라. 방송 가처분. 그리고 방송 무한금지. 제작진 뒤에 세워놓고 촛불 들라 그러고. 95,000원 있어요? 근데 형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한다 사람들이. 몰라. 되게 좋아해. 왜 좋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네, 어쨌든 룰루라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3만 원 보내주셨고요. 이효민님께서 잘 싸운다 크크크 하면서 5만 원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실은. 그냥 제가 모욕을 당한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욕을 준 거죠. 다음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아니 근데 어제 저는 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네. 어제 뭐 송영길 대표도 JTBC 인터뷰에서 살짝 그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김동연 후보는 어제 토론 끝나고 이제 기자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김동연 후보는 아니다. 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콜이 가면 또 모르는 거지. 아니 분위기가 어제 뭐 괜찮아요. 어제 또 그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굉장히 김동연 후보를 또 많이 칭찬을 했거든요. 굉장히 선진적인 사고를 한다.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제안 이런 것도 김동연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꼭 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화답도 하고. 음. 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냉정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 네. 지지율이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본인의 뭐 구상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플랜들을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이게 이렇게 수용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정도 연대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거라고 나쁘지 봐요. 않다. 네.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그 공약 경선 과정에 내놨던 부분들까지도 그것도 수용하고. 유승민의 공약을 받아들입니다라면서 수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베낀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었고. 그게 이제 오마주와 표절의 차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공약을 필요하지 않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황에서 네. 그 비유 갖다 대지 마. 아니 왜 맞는 어설프게 말이야. 오마주나 표절이나 다른 사람들 걸 바꿔서 응용하는 거잖아. 달라. 유승민은 네. 글자 그대로 이재명 후보는 유승민 공약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코너 그냥 만들어주세요, 차용인 코너. 거고. 출처를 밝히면 오마주가 맞아. 내가 이 영화에서 가져왔소. 라고 얘기하면 오마주가 맞고 변형을 시키잖아. 변형을 시킨 게 아니라고. 안 해도 오마주를 이건 쳐줘. 논문 안에서 인용한 거라고 그냥. 아, 삼자 토론합시다. 지금 영화 가지고 나한테 싸워보자는 거야 지금? 왜 못 싸워? 제작진의 긴급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대가총님 여러분께서는 양자 토론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도 좀 삼자 토론으로 좀...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알았어. 오늘 사자 토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하는 거야?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까? 하지. 오늘 하고 지금 좀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서 뭐 아니야. 자가격리해야 된다 뭐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자 토론을 하는데 네. 예상했던 대로 토론 방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3사가 다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내용하는 거 각자 20분씩 주어지고 네. 부동산하고 외교 안보. 그러니까 저 모두 발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아니지 정책 토론을 질문을 받는 20분이 거야? 끌고 가는 거지. 부동산하고 외교 안보를 아 그걸 이제 저기 네 명씩 네 명이 카테고리로 돌아가면서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네 명이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견 발표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는 나오는 거지 지금. 근데 거기서 나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 각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1분간의 질문 시간이 주어지는데 상대 후보들에게 그걸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대신 물어보겠다 이렇게 나왔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준비인데 연합뉴스에선가 이렇게 썼더라고. 윤석열 후보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당에서 그러니까 선거대책본부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면 알아서 준비하겠다.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뭐랄까 청신호입니다. 예.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그 양자 토론과 오늘 사자 토론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 머리수 말고 다른 거? 아니 다른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첫 번째 TV 토론이고 그 동안에는 알려주기로는 KBS 앵커 출신의 아나운서 출신의 모셔서 학습까지 받고 있는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공식적으로 알렸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선거대책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누구랑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댓글 읽는 거예요. 무당들과 토론 준비 중이라고 지금. 아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 안 됐잖아요. 어찌됐든 그 뒤에 첫 번째 사실상의 토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 선대본이 거의 올인해가지고 그렇죠. 전력을 다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난리 나거든 지금. 근데 당과 선대본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 뭘 하고 있는 걸까? 누구랑? 근데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할까? 살 날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비선 체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뭐 아니 그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대위에서 나온 얘기죠? 그걸 선대본에서 얘기를 한 거지. 선대본도 빡쳤네 지금. 아니 빡친 게 아니라 이런 게 이게 뉴스에 나오는 뭐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뉴스의 이면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 누구랑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에서 안 하고 이걸 뉴스로 내보낸 기자는 그럼 거기서 그쳐서 안 되죠. 누구랑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이랬겠지 뭐. 오늘 손대본도 토론이 모를 거 아니야. 토론이 부동산하고 네. 외교안보지 않습니까? 청와통장도 못 만들어 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2대2 아니면 3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사드 가지고. 사드 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안철수는 분명히 윤석열을 공격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슈는 일단 분리하고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뭐 그 만약에 대장동? 대장동을 만약에 그 시간에 활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래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양자 토론회에서 본인이 기획했던 네. 윤석열 캠프에서 기획을 했던 의도했던 뭐 대장동 관련 이슈로 막 올인해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자유 토론이에요. 후보당 7분 정도로 제한돼. 그때 할 건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할까? 오히려 저는 선대본 차원에서 정말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선대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선대본 차원에서 안 하고 왜 그거를 도사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들었어요. 무속 논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안 했잖아요. 아니 원래 이제 언론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이 얘기 이제 선거 대책과 관련해서 나왔던 게 아니라 양재동 팀이라는 게 따로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선거대책본부의 공식적인 그 준비가 아니라 양재동 팀에서 같이 하고라. 그것도 공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찌 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양재동 팀은 누구랑 가까웠을까 어떻게 움직였을까라 생각해 보면 지금 핵심 인물로 뭐 꼽히고 있는 사람들은 검찰 출신들 그렇죠. 꼽히고 있는 거고 검찰 출신들이 그럼 김건희 씨하고 가깝게 움직이는 건가? 그때 당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결국엔 개상원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어디서 이거를 주관을 했던 거지? 그거 거기잖아. 거기. 길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 예. 그럼 거기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건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겠지 뭐. 근데 최소한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네.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렇지.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는 거면 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는 없어. 취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네. 각 후보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도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보도가 됐느냐.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재밌는 게 뭐 레드 팀 해가지고 이게 리허설 하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그 풍채 좋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조응천. 맞아. 네.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역할을 했고 네. 안철수 후보 역할은 최이배 전 의원. MB 아바타입니까?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심상정 후보 역할은 네. 권인숙 의원이 맡아가지고 이게 셋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레드 팀이 된 거야. 그래서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분야별로 막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상의 그 후보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 상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까 지열이 형이 얘기한 네.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뭐가 없어 계속.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토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그 기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썼고 당에서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만 보내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후보만큼의 어떤 그런 걸 뿜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양지열 변호사가 제 흉내를 낸다 그래도 저만 하겠어요? 못한다고 그거. 그래서 네. 기사 중에 네. 이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이게 가져와 봤는데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 멘트가 있거든요. 주제별로 후보가 준비한 정책의 장점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 정책의 약점을 공격하는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답변 수준이고. 옛날에 그 고려대 박한 감독이라고 알아요, 농구팀에? 알죠? 박한 감독이 고려대가 잘하고 있다가 연세대한테 역전당했단 말이야. 근데 작전 타임을 부른 다음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우리가 지금 딱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어. 공격하고 수비가 안 되고.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안 했어. 뭐 걔한테 누구지? 그때 그런 얘기도 하지. 2층이한테 줘. 2층이한테. 그게 작전이야. 야, 얘한테 패스해. 이게 작전인 거야. 그 얘기한 거잖아. 또 하나 더 있어. 자유 토론 때는 의혹 검증이 주가 될 것 같다. 이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자토론에서 네. 저는 진짜 윤석열 후보가 분야별이라든가 이런 토론 때 네.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80% 이상이 이 토론회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오늘 2월 3일이잖아요. 네.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될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아마 내가 봤을 때 혼자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이 토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여전히 본인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대본이 아니라 음. 진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검찰 출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들 신뢰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어, 네. 그 팀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